식사들 하셨습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확실히 설 연휴가 지나니까 봄날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너무 추웠죠. 어려서는 여러 집 제사 지나러 다닐 때 떡국 먹은 숫자만큼 나이 먹는다고 해서 열심히 2그릇씩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떡국을 조금만 덜 먹었어도 더 젊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용이 길어서 바쁜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쿼터급 멀티의 대표 기종 혼다 NX500과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450, CF모토 450 MT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 스펙 비교는 남들이 다 언급한 내용이라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내용으로 신나게 까보겠습니다. 다만 고소고발 안 당하는 내에서 깝니다. 민감한 내용은 회원 전용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설마 회원님이 고발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각 회사의 연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혼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로얄 엔필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1901년에 시작된 회사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는 인디언이 1901년, 할리가 1903년, 영국의 양대 오토바이 업체인 트라이엄프의 1902년과 다들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인디언, 트라이엄프, BSA, 노튼과 비슷한 길을 걸은 회사죠. 같은 길이라고 함은 한번 망했다 없어졌다 다시 살아난 회사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영국 오토바이 전성기 카페 레이서 문화를 이끈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거다 1952년 로얄 엔필드 350 블렛을 인도에서 경찰용과 군사용 오토바이로 사용하면서 인도에 처음 진출하게 되었고 1955년 영국 로얄 엔필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인도 찬나이에 위치한 마드라스 모터스에서 더 엔필드 사이클 컴퍼니 리미티드라는 이름으로 부품 및 엔진을 영국으로부터 받아서 조립 생산을 하다가 1962년부터는 인도에서 완전 인도산화해서 350cc, 500cc까지 제품 레이아웃을 늘려오다가 1995년도부터는 인도 자동차 업체인 아이어 모터스의 자회사가 된 인도 오토바이 생산 업체입니다. 웃긴 것은 이렇게 인도에서 계속 오토바이를 만드는 와중에 영국 본진인 영국 로얄 엔필드는 자동차까지 만들다가 1973년에 파산하여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다가 인도의 아이어 모터스 그룹에서 1990년 영국 본진이 상표권을 완전히 인수하여 완전체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트럭도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로얄 엔필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어 모터스라는 데는 독일의 트랙터 회사였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안 사실인데 인도에서 트랙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로얄 엔필드처럼 라이센스를 하다가 여기도 본진이 망해서 1973년 인도에서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면서 인도 회사가 된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필라나, 켈러웨이, 콜마, JBL 하만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다가 본질을 인수한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2024월 기준 연간 한 100만 9,900대를 팔아서 첫 100만 대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2025년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14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하죠. 주요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태국, 일본 등에서 13%의 성장을 기록했고요. 인기 모델은 헌터 350이 20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장세가 엄청 가파른 회사죠. 다음은 CF모토입니다. 중국 기업이 다 그렇듯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화에 편승해서 1989년에 생긴 신생 회사입니다. 중국의 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중반에 생긴 회사들이 거의 지금 현재의 회사의 90%가 넘습니다. 그 전에 생긴 회사들은 대부분 당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던 회사였죠. 항저우에 근거지를 둔 업체로 이 회사를 처음 한 것은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카퍼레이드를 할 때 캄보이를 쓰던 오토바이가 CF모토의 1279cc CF1250J라는 모델로 언론에 처음 나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경찰용 오토바이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약간 작은 모델이 650 GT를 기반으로 한 CF650도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의 상장명은 춘펑 파워입니다. 정식 회사 명칭은 저장 춘풍 전력 유한공사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11년부터 KTM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 KTM의 리터급 이하 엔진은 인도 바자즈에서 생산하는 390 모델을 제외하고는 거의 CF모토에서 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하 브랜드로는 지오라는 전기 오토바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주요 생산 목록은 125에서 1000cc까지 엔진이나 완제품 오토바이, 1000cc 대 UTV, 쿼드, ATV를 중도로 생산을 하고요. 모터 GP, 모터 2하고 모터 3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엔진은 80만 대, 완성차는 60만 대 이상이고 100여 국에 유통이 되고 2천여 개 이상의 파트너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04년 연간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총 판매된 수량이 10만 6천 대와 비교하면은 대단하죠. 10만 6천 대 우리는 판매하는데 얘들은 엔진을 80만 대를 만들고 완성차를 60만 대를 만들고 로얄 엔필드는 100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매출액은 2004년도에는 매출 150억 4천 위안, 우리로 따지면 3조 원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성장세로 23년도에는 27%가 성장을 했고 24년도에는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14억 7천 위안에서 한 18억 위안 정도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한 3,700억 정도 되네요. 순이익이 전년 대비 46% 이상 증가를 했고, 참고로 우리나라 3조 원 매출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CJ, 동원, 대상, 롯데칠성, 오뚜기, 농심 정도가 있을 정도로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공홈에서 퍼온 내용이고요. 일부 표기가 안 되는 것은 구글 AI에게 물어봐서 만드는 표입니다. 참고로 로얄 엔필드 홈페이지에 아주 거지같이 만들어갖고 퍼오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무슨 동의하라고 자꾸 나오는데 참 승질나고 약간 그래서 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LX500은 471cc 순행병렬 2기통 DOHC 엔진이고요. 히말라야 450은 452cc, 배기량이 조금 작죠. 순행 단기통 DOHC고요. CF모터 450MT는 449cc 순행병렬 2기통 DOHC입니다. 특이할 점은 히말라야만 단기통이죠. 출력은 NS500이 한 50마력 정도 나오고요. 지금 PSI라고 표기를 했는데 PSI가 마력보다는 조금 더 나옵니다. 5%, 4% 그 정도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력으로 따지면 49점 몇 마력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히말라얀이 40.02마력, CF 모터가 42.2마력, 그리고 토크는 혼다 NX500이 4.6kg 퍼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이 40Nm, 40Nm면은 4k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0.98 정도 곱하시면 되거든요. 극하고 CF 모터는 42Nm, 4.2k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기어 단수는 전부 슬리퍼 클러치를 채용한 6단입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LX500이 한 830 정도 되고요. 히말라얀이 825인데 로우 시트를 장착하면은 805mm까지 내려간다고 그러고요. 450MT는 820인데 링크 조절로 800mm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연료통은 비슷비슷하고요. 타이어는 LX500만 앞휠이 19인치고요. 그 캐스팅 휠입니다. 튜브리스고요. 히말라얀 450은 21인치, 17인치 스포크 휠에 튜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50MT는 21인치, 18인치 튜브리스 휠이 스포크 튜브리스 휠이죠. 레디얼 타이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450MT 뒷바퀴 140에 70에 18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150에 70, 18은 되게 흔합니다. 요거 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LX500이 듀얼 프론트 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2P를 가진 듀얼 프론트 브레이크인데 그래서 사이즈가 약간 작죠. 히말라얀이 320에 싱글 디스크 2P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요. 450MT도 350 싱글 디스크인데 4P입니다. 여기는 NX500은 니신인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히말라얀은 바이브레 거 쓰겠죠. 그리고 CF 모터는 제이 후한 거 씁니다. 니신 걸 제외하고 나머지 두 회사는 바이브레하고 제이 후한은 브렘보의 자회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생산 국가가 틀립니다. 그것만 차이가 나고요. 연비는 LX500이 40.1km 정도라고 공인 연비가 돼 있는데 요거 한 35k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로얄 엔필드가 한 30km 정도 나오고요. CF 모터는 땡기면 한 24km, 좀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30km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탄 거 결과로는 한 27km까지 나왔습니다. 무게가 NX500이 195, 히말라얀이 196, 450MT가 드라이 웨이트가 185인데 기름 다 넣고 나면 19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옵션으로 NX500은 ABS하고 HSTC, 그러니까 트랙션 컨트롤이 있고요. TFT 계기판이고, 히말라야는 라이드 바이 와이어 ABS하고 TFT가 있는데 T가 사각이 아니고 원형이죠. 희한하게 히말라야는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데 라이드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와이어가 없는 전기적 신호로 스로틀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450MT는 듀얼 ABS고요. TCS가 있고요. TFT가 있고 튜브리스입니다.
출력은 당연히 NX500이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슈퍼커브 하나 정도 더 있는 출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X500은 논외로 하고요. 히말라얀과 450MT를 주로 달아보겠습니다. 다이노그래프가 3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다이노그래프 측정이 기계마다 좀 다르고 측정한 사람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이클월드라는 오토바이 전문 잡지에서 측정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측정한 출력은 LX500이 42.62 마력 8430rpm에서 나오고요. 한 86% 정도. 그러니까 실제 얘들이 주장하는,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거에 86%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토크는 29.16 파운드로 돼 있는데 이거를 킬로그램 미터로 바꾸면은 4.0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88% 정도 나오고요. 히말라야는 37.44, 7,700rpm에서 나오고요. 토크는 27.38 파운드, 3.79 킬로그램 미터 정도 나오는데 이게 5,840에서 나옵니다. rpm이 좀 낮죠. 최고 출력도 전체적으로 RPM이 좀 낮습니다. 450MT는 37.10 마력이 나오는데 8,920, 그러니까 거의 9,000대에서 나오죠. 그리고 토크는 27.09인데 3.75 kgm가 나오는데 요거는 5,490에서 피크인데 거의 거기서부터는 이제 6,000이 넘어가면서 약간씩 빠지는 그런 그래프는 다 똑같죠. 그래프 모양은 마력수는 전체적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토크는 거의 수평적인 각을 지키는데 특이한 점은 혼다 NX500은 거의 9,000 rpm까지 거의 나오죠. 8,000에서 9,000 사이에서 이제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히말라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000이 넘어가면서 출력이 빠지기 시작하죠. CF 모터는 9,000이 넘어가면서부터 출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환산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결국 AI한테 계산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계산을 해서 표기를 값을 뽑았고요. 일단 히말라얀과 450MT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리뷰어들이 히말라얀이 초반 토크가 좋고 450MT는 후반이 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450MT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그래프를 보기 전 리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한 거는 3,000에서 8,000, 한 9,000까지 쭉쭉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그때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말이 맞는지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히말라야는 2,000에서 출발해서 한 2,500 정도에서 한번 울컥합니다. 토크 밴드만 울컥하는 게 아니고 출력 밴드, 그러니까 마력 빨간 그래프도 한번 울컥하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3,000부터 이제 쭉 꾸준히 이제 토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초반에 다 울컥하는 증상은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히말라얀이 좀 유난히 심하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50MT와 별다른 양상이 전체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히말라얀이 7,500에서 7,700 사이에서 토크나 출력이 좀 끊기는 현상이 있죠. 여기부터는 7,000rpm이 넘어서 한 7,500 정도 가면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말은 7,700 이상 땡겨도 출력이 늘지 않고 줄어든다는 얘기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상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NX500이나 450MT는 한 8,500까지는 출력을 쭉 내는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훗발이 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450MT는 거의 레드존이 8,500을 넘어서 거의 9,000까지 출력이 계속 이어지죠. 제가 당겨본 결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휠컷이 걸리는 9,500rpm에 도달해야 출력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훗발은 좀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저 RPM에서 히말라얀이 출력이 좋다고 뭐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걸로 리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단기통의 간헐적인 빠당거리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혹 외국 아마추어 리뷰어들도 단기통 영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했습니다. 이런 그 다이노메타의 영향은 제로백을 보면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NX500은 6초대 초반, 히말라야는 7초대, 450MT는 6초대 후반이 나온다는 것이 외국 유튜버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최고 속도는 NX500이 170에서 180 정도, GPS상으로는 160에서 170, 수상 속도는 120에서 140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히말라야는 160에서 165, GPS상으로는 145에서 155 정도, 수상 속도는 110에서 1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450MT는 제가 측정한 결과로는 157까지 찍었습니다. 9,500rpm 퓨엘컷 상태에서 그렇게 찍었고요. GPS는 핸드폰 GPS로 한 150km 정도 나왔습니다. 수상 속도는 110에서 120 나온다면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50MT가 최고속 경쟁에서 아주 불리한데 이유는 기어비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1단에서 3단 기어비가 너무 짧죠. 출발하면 바로 그냥 1단, 2단, 3단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로.
진짜로. 그리고 비포장에서 2, 3단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반대로 도로에서는 출력 대비 기어비가 너무 짧아서 최고 속도를 좀 깎아먹는 바보 같은 짓을 좀 한 것 같습니다. 6단 3000rpm에서 출발해서 레드존을 넘어도 훗발 출력은 남아 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어비 설정만 잘했으면 출력 곡선상 NX500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초반 토크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기어비가 너무 짧으니까 그냥 기어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당연히 토크감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엔진 특성은 혼다 NX500은 180도 엔진의 보온 스트로크가 67에 66.8입니다. 그 압축비는 10.7대 1이고요. 아주 보편적인 엔진이죠. 이 엔진은 이전 모델인 CB500X 엔진을 개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CB500 엔진이 보그 500 엔진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보그가 카피하는 엔진인지 아니면 생산을 같이 해서 공유하는 엔진인지는 확실히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조립 생산은 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진 특성도 고성능 엔진도 아니고요. 압축비를 봤을 때는 그냥 내구성에 초점을 맞춰진 일반적인 엔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좋은 제품으로 만들고 적당한 부품으로 적당한 성능 나오게 소위 말하는 잘 비벼서 나온 엔진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음은 히말라얀 엔진입니다. 단기통이고 보온 스트로크가 84대 81.5mm고요. 압축비는 11.5대 1로 이전 411의 9.5대 1보다는 압축비를 늘려서 만들었죠. 어찌 보면은 로얄 엔필드가 처음 만든 수쟁 엔진입니다. 앞에 다이노 그래프에서 봤듯이 아직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엔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크 그래프가 출렁거린다든가 고회전 고출력 엔진도 아닌 NX500과 같이 무난한 내구성을 위주로 만든 엔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진짜 문제는 이 엔진이 생산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작년에 처음 만든 거죠. 소비자가 베타 테스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마르타를 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안정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몇 년간 소비자가 좀 타고요. AS를 해서 그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산업의 특성상 아직은 좀 히말라얀을 선택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얄 엔필드가 혼다처럼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다음은 CF모터 450MT입니다. 보온 스트로크가 72대 55.2mm입니다. 극단적으로 좀 짧죠. 압축비는 11.5대 1로 다른 엔진과 달리 스트로크가 극단적이고 짧은 쇼트 스트로크 엔진을 사용하는 거 봐서는 알차인 SR과 공유하는 엔진이라서 압축비는 고압축비는 아니더라도 고회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엔진으로 보입니다. 앞에 두 엔진과는 좀 결이 다르죠. 거기다 270도 부등간격 엔진이나 야마 CP2나 혼다 아프리카 트윈처럼 좀 빠닥빠닥한 엔진음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CF모터 생산 라인과 수출 라인이 좀 복잡하죠. KTM과 합작법인 공장, CF모터 KTM R2R에서 나온 모델은 모토스타 코리아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 외에 CF모터 자체 생산 라인에서 생산한 저배기량과 700MT는 그린모터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생산 연구시설로 합작법인 공장 CF모터 KTM R2R은 KTM 모델 중 리터급 이하 390을 제외한 엔진을 납품하고 일부 내수 수출용 모델로 만들고 있는 공장이고요. 자체 생산라인 공장은 KTM과 전혀 무관한 기존에 만들거나 개발된 엔진과 차체로 내수와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 개를 따로 이원화해서 경영을 한다는 얘기죠. 참고로 700NP는 가와사키 650을 카피한 엔진이라는 얘기는 진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일부 부품도 호환이 되는데 CF모터와 가와사키는 아무 접점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기는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무단 카피, 데드 카피 엔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효성에서 스즈키 SV650을 카피해서 미라주 엔진을 만든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술 도입 생산으로 완전 합법적인 태도로 해서 한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뭐 일부에서는 좀 뭐 뺏기면 어떠냐, 뭐 우리도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에 삼성, 금성, 대우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본 전자제품 회사에서 새 제품 나오면 분해해서 도면 만들어서 국내로 보내는 일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술 다 그렇게 우리도 해서 발전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19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어도 안 지키던 시대 얘기죠. 지금은 2026년이죠. 이야기가 좀 샌데 450MT 엔진은 KTM이 390 후속기로 개발하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KTM이 인도 바자지에서 생산하는 390과 연을 못 끊어서 업그레이드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 생산이 무산됐던 그런 엔진으로 만든 오토바이가 450MT죠. 800NT는 KTM에서 단종된 790 엔진을 도면을 정식 구입해서 만든 엔진이고 최근 출시된 1000MTX는 990 엔진을 바탕으로 만든 엔진입니다.
내막은 모르겠지만은 CF 모터가 KTM 엔진을 저렴하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기술 개발 이전을 상호 협의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미쓰비시 자동차에 저렴하게 자동차를 생산해주는 조건으로 엔진 도면을 갖다 포니도 만들고 막 그랬죠. 막판에 마지막 만든 차가 에쿠스입니다. 하여간 450MT는 2023년도 에이크마에 공개되고 24년에 처음 판매를 개시하고 3년째 생산에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국내 수입 모델은 거의 다 개선이 된 모델이 수입됐고 초기 불만도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초기 생산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450MT를 시승하면서 놀란 점이 진동이 정말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이유를 좀 알았죠. 보통은 피스톤 진동을 상쇄하는데 밸런서를 크랭크 축 한 곳에만 사용을 하는데 450MT는 보조 밸런서를 따로 사용해서 그렇게 진동이 없다고 합니다. 고급 기종인 경우에는 캠샤프트 밸런서가 따로 탑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은 3기종 모두 도립식입니다. NX500 히말라야는 쇼와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450MT는 가야바 KYB 조절식을 사용합니다. 트러블은 히말라야 450MT, NX500 순으로 길이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사실 NX500은 최저 지상고나 쇼바 트러블만 놓고 본다면은 오프로드를 탈 수 있는 오토바이는 결코 아니죠. 그냥 오프로드 패션카 같이 온로드 전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쇼바가 조절식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고수들이나 비포장을 많이 타는 분들은 보통은 체중이나 취향에 따라 쇼바를 조절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는 조절식이 기본이죠. 올린즈나 WP 마르조끼가 많이 쓰이고요. 조절식처럼 상단에 조절 레버가 없는 쇼바는 분해해서 스프링이나 오일량을 조절해서 감쇄력과 리바운드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작업하시려면 하나 4-50만원은 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크에 한 방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할리 탈 때 앞쇼바가 좀 헐거워서 조절해 본 적이 있는데 비싸서 스프링까지는 못 건들고 오일량만으로 조절해서 타봤는데 분해를 3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일량에 따라 댐핑량이 달라지니까 조금씩 양을 조절하면서 타보면서 조절을 해야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또 쇼바는 색깔만 봐도 대충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가는 알루미늄 자체가 노출되어 있거나 유색이거나 특히 검은색 도장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은 무광이나 유광으로 되어 있고 비싼 것은 금색이죠. 여기서 더 비싼 것은 이너튜브도 금색이나 티탄 도장이 되어 있는 것, 딱 봐도 비싸게 보입니다. 참고로 휠 베이스는 NX500이 1445mm고요. 히말라야는 1510mm, 450MT가 1505mm입니다. NX500이 극단적으로 짧고 나머지는 1500이 넘는 휠 베이스를 좀 가졌죠. 이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직진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로드에서도 잘 달리는 편이 아니라 안정성이 엄청 좋습니다. 실제 450MT는 고속에서 털리거나 흔들리는 증상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착가라는 느낌이 미라주보다도 좋을 정도로 좋아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시인데 NX500은 강철제 다이아몬드 프레임이라고 그러고요. 히말라야는 가장 흔한 강철제 트윈스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450MT만 오프로드에서 많이 쓰는 크로몰리 크레들 프레임을 씁니다. 샤시 소재는 압출 티탄, 알루미늄, 크로몰리, 강철 프레임 순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450MT만 크로몰리라 조금 그래도 좀 급이 높죠. 다이아몬드나 트윈스파 프레임 구조보다는 크레들 프레임이 오프로드에 더 적합하고 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가 리터급 어드벤처나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더블 크레들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나 트윈스파 프레임은 엔진 자체가 프레임 역할하는 대표적 네이키드나 로드바이크에 사용하는 프레임이죠. 문제는 엔진 가드나 상부 가드를 엔진에 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나 심한 충격이 가해지면은 엔진에 손상을 입히거나 엔진이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음은 가격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혼다 NX500이 908만원으로 가장 비싸죠. 색상은 레드, 맷블랙, 화이트 3가지 색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450MT가 839만원이고요. 컬러는 2가지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450은 단색이 669만원이고 제일 잘 나가는 핸들 블랙인가? 이게 699만원, 마나 블랙이 739만원으로 색상마다 차별화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좀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대충 주요 판매국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인도, 호주, 유럽 이렇게 가격을 비교했는데요. 쿼터급 멀티는 이외에도 베넬리 TRK50이나 보고 525DS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쭉 나열하고 보니까 제품이 급이 보이는 것 같죠.
혼다 NX500은 태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뿌려지는 제품이라 그런지 거의 세계가 전 가격이 다 비슷하죠. 오히려 한국이 좀 저렴하게 파는 인상이 좀 강하고요. 히말라얀과 450MT는 가격 편차가 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싸게 팔고 다른 국가에서는 좀 싸게 파는데 한국이 딱 중간 정도인 것 같고요. 환율 대비 미국 가격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NX500은 1100원대, 히말라야는 1200원대, 450MT는 1300원대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혼다야 지들이 만들어서 지들이 파니까 문제는 없는데 히말라야가 450MT는 손해를 보는 가격을 가졌다고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히말라야만 칼라에 따라 가격이 좀 틀린데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정책을 쓴다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리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큰 히말라야는 인도와 호주의 가격을 보면은 2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했는데 호주는 450MT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인데 그래서 좀 히말라야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방풍 성능입니다. 제 오토바이인 미라조 앞모습을 보시면 엄청 큰 윈드스크린에 보조 스크린까지 달린 모습을 싫어하거나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윈드스크린이 없으면은 바람소리 때문에 멘트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한 풍절음이 납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것은 저지만은 얼굴로 날아오는 풍절음으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소음이 심해서 결국은 보조 스크린까지 달았습니다. 그런데 450MT를 타보고서 놀란 것은 풍절음이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허리를 완전히 들거나 스탠딩 자세를 취하면 풍절음이 엄청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타보면은 프론트 카울이 있는 상태에서 윈드스크린이 있는 것과 그냥 윈드스크린만 딸랑 달리는 오토바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NX500과 450MT는 확실히 유리한 면이 좀 있죠. 전면에 윈드스크린이 있는 오토바이를 타보신 분이라면 장거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세계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면 반드시 전면 카울이 있고 윈드스크린이 본인 키에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토바이 회사 중에서는 이 방풍 성능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BMW GS가 이런 면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하는 이유가 괜한 것이 아니죠. 할리에서 BMW로 넘어오신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아무리 풀커버로 된 할리 스그리나 노글도 BMW GS나 GT, RT에 비빌 수 없을 정도로 방풍 성능 차이가 납니다. 할리는 바람을 좀 밀고 가는 느낌이 있고 심지어 스글은 핸들도 털리는데 BMW는 바람을 가르고 달리는데 라이더에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일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추울 때 한번 타보면은 감이 팍 오죠. 마지막 종합평가입니다. 과연 네임 밸류를 믿고 혼다를 탈 것이냐, 싼 가격에 히말라야를 탈 것이냐, 중국산이라도 프리미엄이라는 플러스 요소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문제지만은 저라면 450MT 사서 알리에서 액세서리 저렴하게 정품으로 구입하고 막 탈 것 같습니다. 딱 한 대만 타야 한다는 입장이면은 혼다 NX500과 450MT 사이에서 고민하겠지만은 서브로 기초하라면은 무조건 450MT를 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산이라는 불심의 벽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죠. 요즘은 중국과 인도의 오토바이 업체 상황을 본다면은 규모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서 품질과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혼다, 스즈키, 야마, KTM 같은 업체와 협업을 하면서 설계, 제작, 생산 기술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선진국의 유수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인도나 중국스러운 디자인을 버리고 세계에 앞장서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리미엄 모델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열어놓고 가격과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0년도 이후에 오토바이들은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의 오토바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보그, 존테스, CF모토, 코브, 베렐리, 모토모리니 같은 오토바이들이죠. 문제는 중국산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오토바이 격차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일반 오토바이는 외국산 오토바이를 카피하거나 모디파이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 프리미엄 브랜드와 같은 좋은 부속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언제 인도 오토바이와 중국 오토바이 생산업체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종이든 재밌게 즐겁게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하죠. 혼다 NX500은 무난무난하게 타실 뿐 히말라야는 글쎄 오토바이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거기다 수입이 기응임이죠. 운영비, 수리비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지나 내내 안 좋게 얘기했는데 450MT는 자기 만족을 위해 타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사운드 좋아합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진동이 없다는 것이죠. 고RPM에서도 다른 오토바이와 다르게 진동이 좀 덜합니다. 이런 것이 장거리 라이딩에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쿼터급 3대장 멀티를 좀 까봤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보니까 까기보다는 비교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까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죠. 다들 나이 먹고 나면은 뭐 다들 그렇듯이 저 편견이 심해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좀 고지식한 놈이라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깝니다. 뭐 그런 점 참고해 보셨기를 빌겠습니다. 녹음하거나 하니까 거의 1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편집 어떻게 할지 깝깝합니다. 설 명절 연휴 내내 편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제 날도 따뜻하고 오토바이도 탈만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라이딩 계획 잘 세우셔서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